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면, 자, DNA와 유전자에서, 자, 유전 물질이래요. 그치? 저장되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단 유전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핵산 얘기하는 거고, 핵산에는 DNA하고 RNA 두 종류가 있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DNA 얘기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걸 유전자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런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자, 합성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단백질의 작용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납니다. 형질이라는 말은, 형태와 성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형태,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얘기하죠. 그 단백질 구조에 따라서 모양과 성질이 달라진다. 형태가 그 모양 얘기하는 거고, 그 단백질의 기능 그런 걸 우리가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또 DNA 염기서열에 그 염기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자, 그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DNA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삼염기 조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RNA.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치? 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RNA에서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코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지? 자, 그럼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뭐가?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자, 유전 부호 체계에, 공통성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치? 자, 그래서, 그 유전 부호 체계를 이용하는, 유전 뭐야, 유전 부호. 그치? 그리고, 그,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뭐에 단백질의 이상이 생기고, 단백질의 이상이 생기면, 그걸 유전병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여기서 그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요 말을, 요 단어를, 요 용어를, 자, 어디 있던데. 어디서 봤지, 이거를? 여기 비상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생명중심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알았지?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교과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나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 나눠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계속 한번 봅시다. 1번에 OXO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지. 사람 몸에, 그치? 염색체가, 그치? 기본 23쌍밖에 없는데, 그럼 뭐 사람의 그 생김새를 특징 짓는 게 23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한 개가 있다는 얘기는 틀린 거고, 그치? 자, 뭐 DNA 염기서열 형태로 존재하고 특정 부위에 있다는 건 맞는 얘기고. 자, 물질 기억은 뭐냐? 여기서 유전자에 의해서 뭐를, 효소를 합성하는 거지. 그리고 그 효소가 일을 해서, 그치? 멜라닌을 만드는 거잖아. 그지? 원래 여기 이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되는 건데, 그지? 여기서는 이제 그걸 범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 효소를 만드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요 가에 들어가는 거는 번역이 되겠죠, 이거는. 그지? 전사, 번역, 요렇게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기억. 여기도 써야 되는 거야. 여기도 RNA가 되겠지, 여기도. 그지? 그래서, 자, DNA에 있던 뭐 추가로 얘기하면, 유전 정보를 RNA가 요렇게 전사해 와요. 유전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핵 안에서 되는 거고. 그지? RNA가 가져온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4번에 X, O, O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DNA의 유전부호를 코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 뭐 정확히 얘기하면 코돈이라고 하는 말은 DNA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RNA에서 쓰는 거죠. 그지? 틀린 거고. 코돈에는 64종류가 있고, 그지? 대장주가 사람에게서 같은 유전부호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같은 체계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림은 사람의 세포 내에서 자, 유전 정보가 전달되어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 DNA에서 RNA로 가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전사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지금 이것도 한번 볼까? 여기를 기억, 여기를 니은이라고 하면 자, 여기는 요 RNA는 기억과 니은 중에 어떤 정보를 지금 전사해 온 거야? 니은에 있는 정보를 전사해 온 거죠.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요렇게 요 세 개, 이렇게 세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코돈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과정 기억과 니은이 일어나는 장소를 각각 쓰시오.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는데 기억은 이건 어디에서? 핵 안에서. 이 니은 번역은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그지? RNA 가닥에 지금 코돈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됐나? 그 다음에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얘를 얘기하는 거지. 얘를 지정하는 코드는 뭐야? UAU.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답은 O, X, X 요렇게 들어가는데, 자, 염기서열에 DNA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유전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자 이상으로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바뀌어 형성된 단백질은 정상 단백질과 입체 구조가 다르겠지. 그죠? 구조가 달라지니까 기능이 달라지는 거겠지. 기능을 아예 잃어버리던가 아니면 다른 기능을 나타내게 되던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RNA가 번역되지 않아 발생한다. 아니야. 번역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 만드는 거야. 근데 잘못된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그죠? 번역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요 얘기도 틀린 얘기지. 됐어요? 자, 에서 요런 얘기들.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그 심화 문제 안 풀었던 거 한번 볼까요? 심화 문제도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어디 있었나? 195페이지? 여기도 안 했지 우리가. 그치? 요거부터 봐야겠지 그러면. 여기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표는 생물 가와 나에서 구성단계 A, B, C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개와 장미를 동물하고 식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관계 조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있음과 없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물에서 구성 단계는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뭐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 순서를 가는 거지. 그지? 자, 요렇게 가는데 자, 여기에 뭐는 동물에는 여기에 기관계가 식물에는 없는 기관계라는 게 있는 거고, 식물에는 뭐가 있는 거야? 조직계라는 게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기관계,
조직이라고 했는데 기관하고 조직은 그죠?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여기 기관계는 지 동물에만 있고 식물에는 없지. 그죠? 그럼 지금 밑에 표를 봤을 때 요 표에서 뭐 주어진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자, 근데 기억과 니은이 있음 아니면 없음이래요. 그러면 자 봐봐. 니은이 없음이 되면 가하고 나중에 누가 동물이고 식물인지 모르겠지만 동물에도 없고 식물에도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 기관계 조직에는 그런 애가 없어요. 한 군데만 없는 건 있어도 두 군데 다 없는 건 없다고. 그래 한 군데만 없는 거는 기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음이 두 군데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기억이 없음이라는 거지. 니은은 있음이 되는 거고.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암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요령껏 풀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고 기관계가 되는 거고 기관계가 없는 게 장미겠지. 그럼 나머지 얘가 개가 될 거고. 됐나? 그럼 B하고 C는 사실 뭔지는 몰라요. 뭐가 기관이고 뭐가 조직인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지. 그지? 여하튼 얘네 다 나머지는 다 있음이겠지. 어찌됐든 간에. 기억은 없습니다. 맞죠? 가의 구성 단계 중 조직계가 있다. 가는 식물이니까 조직계가 있을 수 있죠. 나에서 A는 여러 기관, 기관계는 여러 기관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지. 다 맞네. 됐어요? 자, 2번. 자, 요런 문제들 자주 나옵니다. 여기 생명에서 특히, 지구과학 파트에서도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생명에서 특히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치? 특징들을 이렇게 순서 없이 주고 나서 어떤 특징인지 찾아내는 거. 요런 것들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세포 소기관, 소포체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래. 누군지 여기 있네. 한 놈은 엽록체고 한 놈은 라이보솜이래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다 요렇게 한번 해볼까? 자, 소포체, 엽록체, 그 다음에 라이보솜. 자, 포도당을 합성하는 게 뭐야? 광합성이죠? 포도당 합성하는 게 엽록체네. 나머지는 아니죠. 자, 식물세포에 존재, 소포체 있어요. 엽록체도 있어요. 라이보솜도 있어요. 다 있어. 식물세포에는. 자,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애가 뭐야? 그지? 소포 보낸다고 그랬잖아. 소포 보낸다고. 그지? 소포체죠. 나머지는 아니고. 됐어?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와서 여기랑 이제 매치를 한번 시켜봐야겠지. 그죠? 그럼 소포체는 XOO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도 X 있으니까 여기도 O, 여기도 O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그 다음에 순서 없이 왜? 소포체는 XOO잖아. 그럼 X 하나에 나머지 두 개는 O일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소포체가 X인 경우는 뭐야? 포도당 합성 얘기잖아. 그게 기억이잖아, 기억. 이게 포도당 합성 얘기죠. 됐어? 다음에 얘 봐봐. 식물세포에 존재한다 이거 물어보는 거 있지? 이거 다 O지. 그럼 여긴 X니까 안 되겠네. 얘가 니은이 되겠네 그러면. O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디귿이 되겠죠. 됐어. 자, 그런데 자, 디귿에는 O 하나에 x가 두 개네. 여기도 x란 얘기네. 그죠? 그러면 x 두 개에 O 하나 있는 게 뭐야? x 두 개에 O 하나 있는 거. x 두 개에 O 하나 있는 거.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지. x 두 개에 O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봐야지. 그죠? 이게 라이보솜이죠. 이게 엽록체일 거고. 됐어?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찾아도 돼. 다른 방법도 있어. 자, 어제 선생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었어 이거. 일단 자 다시 어제 어떻게 찾았냐면 여기까지 해놓고 뭐 했냐? 얘는 다 5네. x가 없네. 그럼 여기에 있는 특징들 중에 얘하고 얘는 x가 있고 얘도 x가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그지? 여기에 해당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다 5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그럼 얘가 니은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뭐 얘가 됐건 포도당 얘기가 됐건 여기 뭐 운반한다는 얘기가 됐건 x 두 개에 5 하나네. 그럼 여기 x 두 개 있으니까 여기 5겠네. 그지? 됐나? 그러면 얘 b는 5 두 개 x 하나네. 그럼 5 두 개 x 하나는 엽록체 얘기네. 라이보솜은 5 하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엽록체야. 그럼 얘가 라이보솜이야. 이렇게 찾아도 돼. 그러니까 일단 요 왼쪽에는 요 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든지 찾을 수 있다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해됐어? 그럼 여기 요거 다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 요게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표를 먼저 기억 니은 디귿을 바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암기를 했건 이해를 했건 간에 그걸 가지고 요 물질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해보는 게 OX를 먼저 해보는 게 다. 그치? 그렇게 하면 문제 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 놓어서 자 A에서 A가 라이보솜이잖아. 라이보솜에서는 아미노산이 합성하는 게 아니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지. 그죠? A, B, C는 모두 O이다. A 디귿이잖아. OXX 소포체 얘기지. 소포체는 O가 두 개니까 O, B도 O, C도 O 다 O네. B는 엽록체죠. 엽록체는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게 아니 반대네.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거지. 그럼 니은 하나. 2번이 답이네. 다음에 3번. 자, 물질 A와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을 나는 안팎의 농도차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A와 B의 이동 속도 중 하나다. 일단 자 A에서 여기 왼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뭐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지방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 그지? 자, 지금 여기 두 개가 다 지금 확산에 대한 방법인데 그 중에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하는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요게 A가 들어갈 때 단순 확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방법, 그치? 자, 이거는 뭐를 이용해서 막단백질, 그죠?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그지? 여기 요때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뭐 이온처럼 전기 띠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 여기 이게 B처럼 되는 거 요게 촉진 확산에 해당한다고 했지. 단순 확산의 특징은 뭐고? 자,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더 빨리 확산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촉진 확산은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이동하는 게, 확산되는 게 많아지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왜 그런다 그랬어? 그치? 자, 이 인지질은 양이 많아. 세포막 전체를 거의 다 덮고 있는 게 인지질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인지질이 모자랄 일은 없어. 그지? 그런데 막단백질은 이 막단백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종류들마다 그 확산하는 물질들이 좀 다르다고. 어떤 놈은 포도당, 어떤 놈은 나트륨 이온, 다 다르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 그지? 얘는 개수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단백질, 포도당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뭐 50개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 포도당이 예를 들어서 30개가 왔어. 그럼 몇 개 확산하는 거야? 30개 확산한다는 거지. 근데 포도당이 50개가 왔어. 그럼 몇 개 확산해? 50개 확산한다는 거지.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한단 말이야. 여기 증가했던 것처럼. 그런데 포도당이 70개가 왔어. 그럼 확산 몇 개 해? 50개밖에 못하지? 왜? 막단백질이 50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포도당이 양이 증가해도 더 이상 증가 못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애들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런 식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 자,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이제 폐포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때는, 자, 이산화탄소는 어떤 거? 단순 확산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A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맞죠? 니은은 B의 이동 속도가 아니죠. A에 대한 얘기지, 이거는. 그죠? 기억의 구간 1에서는, 자,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B가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잖아. 몇 개? 50개는 이동한다니까? 그지? 그걸 넘어서 이동 못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지? 뭐야, 기억하나?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이거는 이제 알다시피 삼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물세포 가를 농도가 다른 설탕용의 X와 Y의 농클전에서 두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얘가 이제 평소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자, X에 넣었을 때, Y에 넣었을 때, 이렇게 X에 넣었을 때 애들이 쪼들어드는 거는 왜 그런 거야? 여기 특히 액포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거지. 물이 빠져나가니까 애들이 쪼그라든 거잖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죠. 그지?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반대로 이번에 액포가 막 부풀어 올랐네. 그죠? 팽창했네. 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죠? 자, 물은 어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농도는 자, X는 뭐고? 고농도. Y는 저농도. X가 높다. 맞죠? 가에 X를 넣었을 때, 가를 X에 넣었을 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지금 여기 요게 세포벽이고 요게 세포막이잖아. 이게 떨어진 거, 이게 분리된 거죠. 맞는 얘기고. 가를 X에 넣었을 때보다 Y에 넣었을 때 액포 안으로 이동하는 설탕이 아니지. 물이 이동하는 거잖아.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지. 틀렸죠.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다음에
뒤에 또 넘어가서 여기서도 한번 또 1번부터 자,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1과 2를 나타낸 거예요.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죠? 요렇게 생긴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죠. 요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요렇게 와서 요렇게 결합을 하는 거지. 쭉 해서 DNA나 RNA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핵산을 만드는 거지. 합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합성 혹은 동화작용. 그지? 이때 에너지 흡수한다고 그랬지? 흡열 반응. 그죠? 요런 것들이 다 1번에 해당하는 얘기고 2번에서는 포도당하고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이게 뭐야? 이게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그지? 세포호흡은 뭐야? 분해되는 거. 이화작용. 그죠? 발열 반응. 그죠? 요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죠. 1번은 동화작용이다. 맞아요. 니은 라이보솜에서 1번이란 아니죠. 라이보솜에서는 RNA 핵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틀렸죠. 2번에는 한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 아니야. 여러 종류가 관여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당이 방금 포도당을 산소랑 뭐 계속 맞추면 6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물 만들어지는 이게 세포호흡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만들려면 얘네들을 먼저 뜯어서 그지? 탄소, 수소, 산소로 다 뜯어야 돼. 그리고 얘네를 재조합해서 얘네를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때 레고로 얘기했잖아. 자동차 모양 레고하고 그지? 기차 모양 레고가 있어. 내가 배를 만들 거야 레고로. 그럼 뭐 해야 돼? 기차하고 자동차 레고를 부셔야지. 그리고 그걸 다시 조립해서 만들어야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야? 얘를 부시는 효소가 필요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효소가 필요하겠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 개는 있어야겠네. 물론 포도당을 분해하는 놈도 따로 있어야 되고 산소를 분해하는 놈도 따로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 조립하는 놈도 따로 있어야 되고 물 조립하는 놈도 따로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어떤 반응 하나 일어날 때 효소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 개의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맞는다면 기억 하나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자, 요거.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그치?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를 나는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S1과 S2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는 각각 A, B, C 중에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여기 효소 자, 몇 개 있어? 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자, 아까 했던 얘기야. 효소 8개 있을 때지? 자, 반응물이 몇 개? 1개, 2개, 3개, 4개. 반응물이 4개 들어왔어. 그럼 몇 개? 4개 다 반응할 거야. 자, B에서도 효소는 여전히 8개죠. 문제 자체에서 뭐라 그랬어?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반응물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반응물이 8개가 들어왔어요. 8개 다 반응하겠지. 자, C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들어왔네. 반응물 14개 들어왔어요. 하지만 반응은 몇 개 하는 거야? 왜?
효소가 8개밖에 없으니까. 아까 그랬잖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됐어? 이제 앞으로 요런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도가 커지면 반응하는 것도 그거 맞춰서 늘어나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농도가 반응물이 늘어나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건도 되게 중요한 거야. 얘 농도가 일정하다는 조건도. 이해됐어? 그러면 자 S1은 뭐가 될 거고 S2는 뭐가 돼? S1은 여기서 A에 해당할 거고 S2는 C에 해당하겠네. 그죠? 그러면 S1일 때에 대한 얘기는 C가 아니지 A죠? 틀렸고 생성 속도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빨라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빠릅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S2일 때가 S1일 때의 2배이다? 아, 이거는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가 다시 효소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였어? 요렇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할 때, 그죠? 요만큼이 이게 뭐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지?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반응을 못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효소가 들어가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요렇게 낮춰준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그지? 근데, 그지? 효소의 농도가 커진다고 해서 이걸 더 많이 낮추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자,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더 낮춰서가 아니라, 그지? 효소의 농도가 커서 그런 거야. 그지? 이건 틀렸죠. 다음에 S2일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2보다 커진다? 아니 지금 여기잖아. 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건 효소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반응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커질 리가 없죠. 그지? 만약에 반응물의 농도가 아니라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럼 효소가 지금 부족해서 더 안 하는 거였는데 효소가 더 많아지면 일어날 수 있겠지. 자,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은 S2일 때가 S1일 때가 S1일 때보다는 커요. 일정해지는 건 그 이유니까. S1 이유니까.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거 2개 고르라고 했죠? 2번하고 몇 번? 5번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지. 자, 3번. 이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 요 A가 뭐에? 이게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 과산화수 분해 반응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과산화수 분해되는 건 어떻게 되니? H2O2 이게 과산화수예요.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과산화수소 10ml 든 시험관 A와 B에 기역과 니은 중 하나를 넣었을 때, 기역과 니은은 감자즙과 증류수래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과산화수소는 얘는 가만히 있어도 분해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바로 잘 안 보여.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효소예요. 효소에 얘가 들어가면 이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산소가 많이 발생을 해서 얘가 기포로 발생하겠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카탈라제라는 효소는 카탈라제라는 효소는 어디에? 자, 뭐 감자나 그지? 아니면 뭐 간이나 이런 데 있다. 근데 어디에도 있다? 혈액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약 바르면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 혈액에 카탈라제가 있으니까.
됐어요? 이거 감자에만 있나? 아닌데 무즙에도 있는데 무에도 있어. 무즙 갖고도 실험해요 이거. 자 여하튼 자 그래서 감자즙 넣었을 때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럼 기포가 발생한다. 이게 감자즙 넣었을 때야. 그러니까 니은이 뭐야? 이게 감자즙 들어간 거고 기억이 이게 뭐야? 이게 증류수 얘기하는 거지. 기억은 증류수이다. 맞아요. 니은에는 A를 감소시키는 물질 그게 카탈라제잖아. 효소 들어있는 거죠. B에서 발생한 기포에 이게 산소잖아. 꺼져가는 향불을 내면 바로 꺼지는 게 아니지.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꺼져가는 걸 왜 집어넣어? 꺼지는데. 기억과 니은. 4번. 그림 가는 효소 X에 의한 반응을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물질 기억 니은 디귿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물질 A, B, C 중에 하나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거는 봐봐 반응물하고 이 반응물을 다른 말로 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효소가 요렇게 만나서 그지? 기질 효소 복합체 혹은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만들고 얘가 다시 효소 다시 떨어져 나오고 여기에 생성물이 생긴다.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 요 그림에서 보면 이 반응은 얘들아 지금 얘는 반응이 요렇게 진행되는 거니 요렇게 진행되는 거니 위로 진행되는 거야? 아래로 진행되는 거야? 아래로 진행되는 거지? 중간에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야. 이걸 만들어서 거쳐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지? 그러면 요 C가 뭐야? 이게 반응물이야. 그러면 요 A가 뭐야? 이게 생성물이야. 오케이?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이것도 이제 애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너희는 오해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요 개념 배울 때 예시에서 어디 갔니? 요렇게 반응물 들어갔더니 요렇게 깨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효소 들어가면 깨지는 것만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여기 잠깐 지나갔는데 이거 A하고 B가 만나면 C 만드는 거잖아. 합성이 합성. 이것도 지금 C 반응물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걔가 요렇게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 그치? 요런 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요렇게 진행이 되면 반응물하고 효소가 만나서 기질 효소 복합체 만들고 생성물을 만들 거야. 야,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물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생성물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그러면 여기 봐봐. 그래프에서 점점 감소하는 게 누구야? 기억이네. 얘가 반응물이야. 감소하잖아. 누가 증가해? 니은이 증가하고 있네. 이게 생성물이야. 디귿은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게 기질 효소 복합체예요. 됐어? 그러니까 기억이 반응물이니까 얘가 C, 얘가 A, 얘가 B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문제를 보면 자, A는 니은이다. 맞아요. T1일 때 여기에서 C를 반응물을 더 첨가하면 디귿의 농도는 첨가하기 전보다 높아진다? 아니,
이 그래프가 여기 요 디귿 얘 봐봐. 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잖아. 이게 살짝 아래로 기울냐. 이게 이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요 그래프.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게 지금 반응물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효소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를 더 첨가한다고 이게 더 되진 않아요. C와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X 효소의 농도는 T1일 때가 그치? T2일 때보다 자 높다. 자 그럼 봐봐.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야. 반대로 얘기하면 결합한 X의 농도는 그지? 이 디귿 그래프가 결국 뭐 B의 그래프 얘기하는 거잖아. B가 결합한 거잖아. 디귿 그래프가 뭐 나타내는 거야? 결합한 X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T1하고 T2에서 그치? 결합한 X의 농도는 누가 더 커? T1이 더 크지? 대략 봐도 T1에서 더 커. 그럼 결합하지 않은 건 T2일 때 더 크겠네 그러면. 됐어요? C하고 결합한 X의 농도가 T1에서 더 크다는 얘기는 C하고 결합하지 않은 X의 농도는 T2일 때 더 크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그러니까 기억하나? 됐나? 해서 요렇게